하나, 둘, 셋. 저기 뭐지? 책이 네,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강사분이 바뀌셔가지고 혼돈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가지고 네, 제가 짧게 그 로라 관련해가지고 짧게 좀 그 로라 실드에 관련해서 짧게 좀 설명해드릴게요. 네, 여기 사실은 이제 로라야 놀자 책의 개요에 보면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미리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 나와 있어서. 사실은 여기 뭐 전파에 대한 뭐 그런 간단한 내용과 그리고 뭐 전파의 성질들 이런 거는 뭐 사실 상식적인 부분인데, 뭐 전파는 직진, 반사, 굴절, 간섭, 회절과 같은 전파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참고하세요에 보면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은 어린이 전파 연구원이라는 하는데 그 전파 연구소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거든요. 잠시만요. 마이크를 바꾸겠습니다. 네. 여기 가보시면은 여기 아이들 내용이라고 해서 이게 무시할 게 아닌 게요.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파의 직진성, 전파가 어떤 물체에 닿으면은 반사를 한다. 전파가 이렇게 굴절이 되고요. 전파하고 전파가 마주치게 되면 이렇게 간섭이 있다. 회절이라고 해서요. 전파가 이렇게 어떤 사물을 어떤 이제 앞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으면 전파가 이렇게 회절을 해서 돌아가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이제 이 회절이라고 하는 게 주파수에 사용하고 있는 그 주파수 대역이랑 좀 관련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고속으로 통신하는 주파수 대역들은 뭐 요즘에 데이터 많이 실는 이런 뭐 2.4기가, 뭐 5기가, 뭐 5G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주파수 대역들은 한 번에 많은 데이터들을 전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 높은 주파수 대역을 쓰는데요. 회절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기지국이라든지 뭐 중계기 같은 걸 많이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로라 같은 경우에는 900MHz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2.4기가 이상의 대역들보다 회절성이 좋습니다. 요걸 조금 좀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걸 또 좀 더 그러니까 다시 뒤로 가서 썼는데 크게 보는 게 좋겠죠? 네, 네, 크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삑삑거리네요. 이런 전파 성질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다 아시죠? 주파수.
주파수는 이제 전파가 다니는 길입니다. 전파가 다니는 길이 있는데 주파수도 되게 다양한 대역이 있어요. 뭐 3에서 30Hz는 잠수함이 통신하는 대역이고요. 3에서 300Hz, 뭐 3에서 약 3000Hz 정도까지가 잠수함이 쓰는 대역이네요. 뭐 그다음에 뭐 항법 시스템이 쓰는 대역이 있고 FM 방송이 쓰는 대역이고 다 전파들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전파라고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그 공공재예요, 공공재.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점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전파를 사용하는 데 있어갖고 전파법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그거를 정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로라 같은 경우에는 로라를 가져다가 그런 뭐 어떤 전파 주파수 대역에 맞춰놓고 사용해서 사실 별로 상관이 없긴 한데,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연구소에서 실험실에서 이제 할 때 얘기고요. 만약에 내가 이걸 들고 뭐 메이킹하거나 할 때 당장 뭐 들고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막 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유럽에 맞춰서 나온 건 868MHz 뭐 이런 느낌 이렇게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온 것도 3MHz에 맞춰져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868MHz는 아시다시피 LTE에서 사용하고 있는 망대역대죠. 800MHz 망대역대. 그리고 433MHz는 사실 우리나라 전파법상으로 보면은 부두에서 이렇게 항만 부두에서 그 시설에 일부 허용해 놓은 주파수 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밖에서 사용하실 때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근데 뭐 누가 쫓아오진 않을 텐데, 근데 이게 계속 어떤 중간에 재밍이나 이런 게 일어나게 되면은 아마 아까 간섭이라고 한 거 보셨죠? 근데 거기서 무슨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파들을 이제 할 때 이제 송신기, 송신기가 있는데 뭐 트랜스미터, 리시버, 트랜시버 뭐 이런 용어로 요즘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로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장치 가지고 전파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트랜시버입니다. 그래서 모드를 설정해서 TX 모드로 하면 전파를 보내고 RX로 하면 전파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특성은 간단해요. 같은 채널들끼리 통신이 가능하다. 보시면은 923.3MHz, 923.3MHz끼리 통신이 가능하고, 얘는 이제 922.1MHz는 통신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따가 보시면은 채널을 나눠 드릴 거예요. 채널 이제 8개를 채널을 나눠 가지고 쓰시는데, 내가 쓰는 채널 다른 분이 그 채널에 있는 전파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200kHz 대역으로 다 나눠져 있는데, 이 나눈 거 그냥 나눈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전파법에 의해서 나눠져 있는 그 전파법 근거에서 안에 채널을 세팅해 놨고요. 또 말씀드리자면 이제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다 동일하게 같은 주파수 채널로 맞춰 놓으면은 신호를 땅 쏘면은 수신이 가능하다고 하면 다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거를 이제 추상화할 때 라디오라고 얘기하거든요. 라디오라고 하는 클래스에다 붙이거든요. 라디오예요. 저희 여기 라디오 세대도 있으시고 요즘 유튜브 세대도 있으셔가지고 라디오 저희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렇게 뭐 뚜룹뚜룹 하시면 딱 하시면 느낌이 오시면 많이 아실 텐데, 요즘 라디오 듣나요? 학생분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라디오 같은 채널 SBS 뭐 107.7MHz 맞춰놓으면 다 같이 들을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브로드캐스팅이 가능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라디오는 같이 들고 룰루라 나오면 신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사물 인터넷에 정보를 보내는 주파수잖아요. 그래서 뚜루딱딱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암호화를 거는 건 필수예요. 필수. 암호화는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입니다. 이거를 뭐 암호화는 뭐 어디 뭐 라이브러리 참조해서 뭐 하세요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필수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무선 통신할 때 다 AS128 정도의 암호화는 기본으로 다 해서 줘요. 다 해서 그건 이제 상용 제품 얘기인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로라나 이렇게 판매하는 거 있으면 알아서 어디 라이브러리 땡겨다 쓰세요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이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 뭐 로라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습니다. 이거는 스킵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뭐 이런 여기서 제가 저번 강의할 때 들었던 얘기구나. 로라 쉴드를 왜 만드셨어요? 네. 솔직히 아까 보셨죠? 같은 주파수 사용하고 같은 로라의 그런 이제 신호 체계로 만들어가지고 보낸 거는 같은 디바이스면 다 같은 이제 로라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는 거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라는 뭐 어디만 되고 뭐 어디는 안 된다. 사실 이건 아니에요. 전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리시버 모드로 대기하고 있으면 로라로 신호 들어오면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어디만 되고 사실 이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 어떤 암호화가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걸 가져다가 내가 암호를 못 풀면은 사실 엉터리 신호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 수신은 다 됩니다. 그래서 로라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 뭐 게이트웨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로라 디바이스끼리만 있어도 사실 로라 통신이 그래서 가능합니다.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건데 근데 사실은 이제 몇 가지 때문에 사실 만들게 됐는데요. 먼저 이제 아까 전파를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뭐 이거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보이세요? 보이세요? 요것만 하시면 돼요. 이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예전에 USN이라고 이쪽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주파수 대역을 예전에 정보통신부에서 할당을 했었어요. 근데 그 주파수 대역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 대역을 현재는 IoT에 사용하라고 정부에서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비면허 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면허 대역은 이동통신사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을 면허 대역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전파 대역을 비면허 대역이라고 얘기하고요. 저희 2.4GHz 대역 와이파이 누구나 다 쓸 수 있죠. 블루투스나 거기도 비면허 대역이고요. 그러니까 그 대역에서 전자레인지 딱 돌리면은 전파가 다 깨지죠. 빠바바박 하죠. 네, 비면허 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비면허 대역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되면 잘 써야 되고요. 로라가 사용하고 있는 이 900MHz 대역은 1번부터 32번 채널까지 있는데 917.1부터 923.3까지 전부 32개의 채널을 나라에서 줬습니다. 쓰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 보면 여기 920.3이 있고 920.5가 있는데 난 920.4를 쓰고 싶어. 안 맞는 거죠. 그럼 중간에 사이에 낄 거예요. 17이랑 18 사이에 끼니까 내가 어떤 그 적법하게 통신하고 있는 분들한테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채널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시그널은 사인파 아시죠?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중간에 있으면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간섭이라고 하는 거기에 걸리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데서 놀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해서 감안을 해가지고 약 200MHz 대역으로 정확하게는 이제 200.3이죠. 약 200kHz 대역으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나라에서 쓰라고. 저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거는 그냥 뭐 무선 설비 규칙 30조 보시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나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통신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통신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신호를 쭉 모아가지고 저희 뭐 예전에 그 드래곤볼에서 에너지기파 쏘듯이 빵 전기로 확 모아서 꽝 쏴주면 전파가 앞으로 나가거든요. 그 자기장이 나가는데 그 쏴주는 힘이 전기예요. 전기로 쏴주는데 이걸 세게 쏘면 세게 쏠수록 전파가 더 멀리 강하게 잘 나가겠죠. 근데 이게 특징이 보시면 1번부터 18번까지 중간에 보시면 3mW 이하 저 정도 세기밖에 못 쏩니다. 그 다음에 2번부터 25번까지는 10mW 이하 그리고 26번부터 32까지는 25mW 이하 20번부터 32까지 200mW 이하인데 200mW 이하가 사실 제일 세게 쏘겠죠. 근데 쟤네들은 실외 고정용 점대전 무선기기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조그만 게 아니고 큰 장비들, 큰 900mW 장비들이 있거든요. 쟤네들은 200mW 이하까지 쓸 수 있는데 엄청 좀 까다로워요. 여기는 이제 굉장히 센 주파수를 쏘기 때문에 인증이라든지 시험 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세게 쏘기 때문에 주변을 다 마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큰 좀 게이트웨이라든지 뭐 그런 단말기들이 사실 저걸 쓰고 일반적으로 해서 보시면은 26에서 32번 채널이 제일 좋죠. 25mW 이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쓰는 이제 핸드헬드 이제 좀 작은 디바이스들 10이랑 벌써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위에랑.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 이제 국내 주파수에서 이제 SKT가 사용하는 게 25번부터 32번 채널까지를 사용을 해요. 8개 채널이에요. 8개 채널. 그리고 보시면 이제 SKT에서 사용하는 게이트웨이도 한 번에 8개 채널 신호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걸려 있어요. 그래서 25번은 10mW인데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라 웬의 스펙에 보면 RX2라고 해서 처음에 리시브를 받았는데 실패하게 되면 RX2를 한 번 더 슬롯을 열어가지고 받아주는 게 있는데 그거 용도로 사용하고요. 대부분 이제 26에서 3번 32채널까지 25mW 저 채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우리나라 전파법에 있는 스펙이잖아요. 근데 또 로라웬에 보면 로라웬에 그 KR920이라고 하는 그 리전 스펙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스펙이 있는데 맞춰놨어요. 로라웬에도 8채널이 동일해요. 그날의 법이랑 로라웬의 표준 그 로라 얼라이언스의 그 지역 리전 스펙이랑 다 맞춰놨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로라 쉴드도 사실은 여기 맞춰갖고 8개 채널을 그냥 뒤에 세팅해놨어요. 그래서 1번 채널이 저기 보면 25고요. 25는 10mW 이하잖아요. 그래서 1번 채널은 그 주파수 세기를 최대로 올려도 저기까지밖에 못 쓰게 아예 내부에서 막아놨고요. 본인이 이제 14dBm 같이 막 최대한 올려놔도 세팅 딱 할 때 10dBm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실수하는 걸 미리 사전에 막아놨고 26번부터 32번 채널 이제 2번부터 8번 채널까지로 세팅을 하고요. 쟤네들 같은 건 이제 이게 미리와트가 dBm으로 세팅을 하거든요. 0부터 14dBm까지 세팅하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때 14까지 다 들어가고요. 이제 요거랑 다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스펙을 쭉 분석을 해가지고 그냥 사용자가 이거 딱 보고 그냥 채널에다가 그냥 셋 채널 해가지고 1 넣으면 그냥 1번 채널 그냥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냥 쓰시기 편하게. 그래서 근데 그거에 관련된 건 확실한 내용을 아셔야 되니까 책에다가 그 내용을 다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 채널이고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것도 스펙이에요. 이제 LBT라고 해서 Listen Before Transmission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이따가 이제 뭐 하시다 보면 또 이런 게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다 독립 채널인데 똑같은 채널 누가 쓰고 있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채널을 이제 쓰고 있는 사이에 내가 전파를 빵 쏘면은 간섭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의 통신에 문제가 생기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LBT라고 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BT라고 하는 스펙을 사용하고 유럽은 듀티 레이시라고 해서 전체의 시분할을 해서 그 시분할 비율을 나눠주는데 우리나라는 LBT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은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송신 전에 5ms 이상 수신을 해서 0.005초로 수신을 해가지고 그 수신할 때 이제 신호가 65dBm 이하의 신호가 수신됐을 경우에만 전파가 발생하니까 말 그대로 65dBm 이상의 그 신호가 만약 감지가 된다고 누가 이 채널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 송신을 드롭을 시키는 거예요. 드롭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송신을 할 때 무제한적으로 신호를 계속 내보낼 수가 없어요. 4초 이내에 송신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한번 송신 중단한 다음에 여기 좀 잘렸는데 50ms 동안 쉬었다가 나가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에요. 스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 이제 LBT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KR920의 로라웬 스펙의 LBT 한국 기준에 대해서 정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소스 따다가 그냥 넣어서 그냥 했어요. 네네. 아니요. 속도는 요거랑 관련이 없고요. 사실은 이제 그 속도 같은 경우에는 900MHz 대역에 이것도 아실 거예요. 900MHz 대역에 무전기 같은 거 아시죠? 쭉 도로도로 하면 말이 계속 나가는 거 이런 무전기들도 사실 900MHz 대역에 쓰는 게 있어요. 근데 로라는 왜 그 정도 속도가 안 나오냐면은 아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이것도 사실 관련이 있긴 한데 로라 같은 경우에는 같은 900MHz 대역의 RF를 쓰는데 나중에 이거는 제가 이 책에는 넣지 않았는데 검색을 해보시면 신호를 내보낼 때 이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사인 파형으로 이제 아날로그 파형으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파형을 그 얘네들이 사실 이제 프랑스의 좀 조그만 회사인데 2차 대전 때 사용했던 레이더 기술이 있어요. 신호를 나중에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신호를 이렇게 돼 있는 신호를요 대각선을 살짝 꺾어요. 이렇게 꺾어갖고 이런 식으로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신호를 약간의 이게 왜곡을 줘가지고 근데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같은 900Hz인데 멀리 나가더라. 이제 이때 좀 이따 뒤에 보면 이제 SF라고 스프레딩 팩터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호를 그러니까 엔코딩 시킨다고 얘기해요. 또 그쪽 RF 하시는 분들도 엔코딩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신호를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들어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냥 리니어하게 쭉 나가는 그런 900MHz 대역의 다른 이제 마이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보다 전송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로라가 되게 이런 질문 좀 많이 받았었는데 같은 900MHz 대역인데 얘는 왜 멀리 가요?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뭐 좀 약간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900MHz 예전에 바테리라든지 이런 900MHz 무선 전화기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 전화기가 사실은 여기서 하다 저기 가면 전화 끊어졌는데 얘는 뭐야?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뭐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아날로그 신호가 나갈 때 그 부분에서 어떻게 신호를 바꿔주니? 그러니까 얘네 관련해서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실제 그 로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보면은요, 그걸 꼭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신호가 이렇게 꺾이는 이런 신호를 보여줘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신호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신호의 특성이 좀 멀리 가게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초 이상 송신을 못하기 때문에 그 이상 더 담아낼 수도 없고요. 네. 네, 그것도 있고, 근데 제 가장 큰 거는 스프레이닝 팩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신호를 이제 엔코딩하는 것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로라로 실제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는 뭐 로라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의뢰 많이 받는 뭐 사진이라든지 뭐 영상 같은 거 이걸로 보낼 수 없겠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요. 그런 용도가 아니고 저희 그냥 쓰시는 게 이런 거랑 비슷할 거예요. 그냥 핸드폰으로 단문 메시지 보내는 거. 단문을 그냥 한 100자? 그러니까 지금 얘네 스펙은 로라 맨 스펙은 지금 한 60 몇 바이트 정도에 한 64바이트, 뭐 50 몇 바이트 정도까지 떨어뜨려 놨는데 한 번에 한 50글자, 60글자 정도 그냥 보낸다 그런 느낌으로 하는데 그래서 솔직히 4초 이내에 사실 송신이 끝나요. 일반적으로는 다 끝나고 이 스펙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러니까 LBT에 대한 스펙을 구현하셔야 되고 채널도 정확하게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실 외부에서 그냥 메이킹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마트팜 같은 거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외부에다 설치해가지고 아니면 뭐 양어장이나 이런 데서 내가 좀 이런 것들 좀 약간 떨어진 데서 내가 좀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 로라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꼭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요 불법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비효율적이다. 매우 비효율적이다. 사실 그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사진을 그냥 이게 쪼개가지고 조금씩 계속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 그런 걸로 해서 한 장 보낸다 하루 동안 뭐 보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로 해서 할 수 있긴 한데 네네네 로라로도 사실은 그렇게 보낼 수는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NB-IoT도 지금 어떤 사고가 나면은 그 아이나비나 새로 나온 애들은 NB-IoT 안에 넣어가지고 그 움짤 형태로 만들어서 그냥 VJ급 640에 480 정도 급으로 해가지고 그냥 한 프레임 정도 그냥 쭉 보내거든요. 쭉 보내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통신하는 소켓으로 열어서 통신하는 방식을 하는데 로라도 사실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얘가 그쪽 채널을 다 점유를 해버리잖아요. 사실 전체적으로는 좀 좀 비면어 대역에서 그렇게 쓰시게 되면 무조건 안에서 끊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뭐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때 데이터를 쪼개서 어쨌든 보내면 불가능하지. 이걸로 사실은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이걸로 펌웨어 업데이트 한다고 하는데 펌웨어 업데이트 하는데 디바이스 몇 개 걸어가지고 뭐 몇 시간 동안 뭐 이렇게 하는 거 나오긴 해요. 근데 나오긴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거는 만드시는 분이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부분의 스펙들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게 그러니까 사실 로라실드라는 것 자체는 로라를 되게 잘 하시고 프로그램 잘 짜시는 분들 쓰시라고 사실 만든 용도가 아니고요. 그냥 이런 거 내가 구현할 시간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귀찮게 뭐 내가 이거 그냥 사다 쓰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로라 통신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데 짧은 시간 안에 해보고 싶은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일단 이걸로 저는 얘기 드려요. 이거 많이 사셔가지고 저희 장사 잘 돼 이게 아니고요. 이거 뭐 그냥 몇 개 사가지고 해보신 다음에 괜찮으면 그냥 로라 해가지고 이 스펙 내부에도 구현하셔서 하셔도 되고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로라를 쓰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에 맞춰갖고 얘가 그 목적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그 확인 작업을 일단 거쳐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좀 줄여드리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그럼 비닐하우스에다가 하나 지금 위모스 보드에 이제 와이파이 보는데 한 군데다가 위모스 보드 같은 하나에서 로라 올려놓고 주변에 반경에 1km에서 한 3km 정도 근방에다가 해가지고 이게 잘 되는지 신호가 그리고 이제 그때는 안테나 좀 바꾸셔야 되겠죠.
3km 가려고 하면 안테나 이거는 한 1km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좀 큰 안테나로 좀 바꾸셔가지고 해보신 다음에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아 내가 이게 전파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 뭐 양산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사실 이게 아니고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만드셔야죠. 그게 맞죠. 사실 그래서 그런 용도지 그냥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고 이제 이걸 하는 그런 그리고 이제 되게 적게 생산하잖아요. 한 번에 100개씩밖에 생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격이 비싸서 왜 이렇게 비싸냐 뭐 제가 거기 그 메카이케에다 제가 올린 첫 번째 글 보면 아주 눈물 날 겁니다. 야, 뭐 눈물 흘리면서 썼나 보다 막 그 글을 제가 쓴 다음에 그런 얘기가 싹 사라졌어요. 로라실드 왜 만들어 뭐 비싸다 뭐 중국 제품보다 왜 비싸냐 그래서 제가 그걸 싹 다 풀어서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는 비판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스펙에 대해서는 사실 공유를 해야 돼가지고 책을 먼저 썼어요. 책 보고 아, 이 스펙들은 공유를 해야 되고 행여나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그 한때 뭐 저기 뭐 SKT 로라에서 너네 때문에 통신 안 된다 뭐 혹시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걸 받아본 적은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게 적법하게 사용하시는 거니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주파수하고 LBT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로라는 그렇습니다. 로라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통신 방법 중에서 뭐 가장 이제 멀리 갈 수 있는 비면허대에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게 로라랑 시그폭스인데 뭐 시그폭스 국내 서비스 한다고 하는데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그냥 그래서 저는 그렇고 나머지 NB-IoT나 이런 것 NB-IoT나 뭐 LTE 캣 M1이나 이런 애들은 사실 면허 대역이고 하나하나당 다 유심 들어가서 정액 끊어야 되니까 이거는 사실은 조금 네 같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뭐 네 그렇습니다. 면허 대역 비면허 대역 차이인데 로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잘 만드시면은 이런 용도로 그냥 쓰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거고요. 근데 이제 로라 하면은 이렇게 요 그림으로 많이 보여주세요. 이제 많이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로라를 씁니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세요. 여기 로라가 다 들어가 있는 노드들이고요. 로라를 수집하는 게이트웨이고요. 이 게이트웨이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네트워크 서버로 보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서버는 게이트웨이를 계속 관리를 해요. 그리고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노드들의 계속 상태를 관리를 합니다. 저전력으로 동작하게 한다고 이 네트워크 서버 이제 계속 관리를 하고요. 네트워크 서버에서 결국 받은 값 중에서 이제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만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플로우가 있잖아요. SKT도 이 그림을 보여주고 근데 저는 사실은 저는 이 그림을 보면은요 이 그림을 보면은 알파 A부터 Z까지 다 로라예요. 다 로라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존의 와이파이나 이런 거 가지고 여기 형준 학생 같은 경우 여기 박경준님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와이파이로 일부 디바이스를 잘 쓰고 있었는데 저쪽에 있는 애들은 와이파이 신호가 안 돼갖고 걔한테 로라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애드온 사실 시키는 게 시간 대비 노력 대비 비용 대비 가장 낮잖아요. 근데 다 구축하고 백본 서버 또 따로 둬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제 어떤 대규모로 들어간다고 하면 저 그림이 제일 좋은데 근데 기존에 돼 있는 거에다 뭐 애드하기가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 드리면은 아이 그러면은 우리 왜 또 서버 또 구축해야 되는데 비용 많이 들어가는데 하면서 당장 머리 극적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데만 로라로 연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존 돼 있는 건 다 뭐 동의하시지 안 동의하시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나본 분들은 그랬어요. 이제 플랜트라든지 그런 데서 특정한 부분만 우리가 로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우리 잘 쓰고 있어. 왜 비콘 같은 걸로 잘 쓰고 있는데 왜 로라 써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 로라로 저렇게 바꾸셔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얘기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중간에 딱 끊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P2P나 점대점이나 연결할 수 있는 로라가 있으면은 사실 저렇게 안 하셔도 이제 이 어떤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어떤 특정한 것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뭐 이쪽 부분은 다 메쉬로 연결해서 얘만 핸드오버하는 것만 로라로 빼고 뭐 여기는 뭐 와이파이나 뭐 이런 형태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굉장히 하이브리드하게 섞을 수가 있어갖고 저는 오히려 그게 낫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거부감도 더 적었고 저희가 플랜트에다가 넣었을 때 저희가 이제 플랜트에 로라가 들어갔는데 로라로 다 만들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플랜트 안에 들어가는 산소 센서만 요것만 로라로 만들었어요. 이거 거는 것만 로라로 만들었고요. 얘만 이제 어떤 탱크로리 안에 중심에다 얘만 놓고 얘는 이제 가운데 있고 멀리 이제 저쪽에 인입하는 부분에다가
로라 안테나만 나서 걔는 전체 그 안에 있는 산소 농도를 얘가 대표하고 나머지 분들 그냥 BLU로 신호 수집해가지고 내보냈거든요. 그냥 섞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얘는 멀리 나가야 되고 한 군데만 있어도 되고 그 한 탱크로리 안에를 얘가 하나가 다 커버해야 된다. 그러면은 로라 쓰면은 좋거든요. 그러니까 또 깡통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호가 밖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밖에 있으면 다른 애들은 또 간섭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상황에 잘 맞게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로라는 그렇고요. 그래서 전파 관련되어 있는 채널 그리고 채널에 대한 이제 파워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죠. 쏘는 거 출력 세기 그리고 이제 LBT에 대한 거 채널 점유에 대한 강제 이거는 오늘 다 보셨을 거예요. 5mm 이상 수신해가지고 65dBm 이하인 경우에만 전파를 발사하고 4초 이내 송신을 중단해야 된다. 이거, 네. 이거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로라 자체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뭐 거리는 뭐 여기 한 5km까지 가까이 나와 있지만 실제 속도로 보면은 로라는 지금 20kbps 언더잖아요. 그렇죠. 다른 애들보다 속도가 느립니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 퍼 세크입니다. 예. bps니까 8로 나누시면 됩니다. 실제는 그것부터 안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동작할 때 이제 로라 웬을 이용할 때 이런 로라 웬 소프트웨어 스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실제로는 이제 이 페이로드라고 하는 데이터뿐만 아니고 중간에 이제 망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망 관련된 이제 헤더라든지 관련된 있는 이제 코드들도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실제 8개 채널에서 뭐 엔드 디바이스는 여기죠. 921.9부터 923.3까지 사용하고요. 그래서 921.9는 10dBm까지 쓸 수 있고 923 그 이후부터는 다 14dBm까지 쓸 수 있다. 요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0.1이) 뭡니까? 이게 0.1이 아니고 메가헤르츠잖아요. 200kHz의 그 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쪽 관련해서 뭐 RF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채널을 나눠 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약 200kHz 정도의 그 주파수 대역 그 주파수 간의 간격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개런티가 된다고 해서 제가 훌륭하신 분들이 나눠 놓으셨다고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근데 실제로는 이제 20K bps면 사실은 이제 그거를 8로 나누면은 좀 되잖아요. 근데 좀 이따가 나오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거 보시면은 실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 로라 관련해서 거기 실제 뭐 맷을 적용하면 실제 데이터가 몇 나간다 이런 수식을 온라인에서 계산해주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추가해 놓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프레딩 팩터라고 하는 방식 확 사용해가지고 신호를 멀리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심볼드 칩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제 이 파형을 스프레딩 팩터를 적용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건데 SF7일 경우에는 이게 심볼당 칩이 128이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5469 bps가 나오고요. SF12가 2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심볼당 칩이 4096에 bps가 293입니다. 확 떨어지죠. 근데 멀리 가는 거는 뭐가 멀리 갈 것 같아요? 제일 밑에 뭐 아시는 것처럼 SF12가 제일 멀리 가겠죠. 근데 293 bps로 떨어졌어요. 8로 나누면 83, 24, 86, 48, 한 36바이트, 37바이트밖에 못 보내요. 네. 그거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어차피 여기 안에서 놀기 때문에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최대 거리를 생각할 때는 이제 그 SF12를 보고 이제 주파수를 가장 세게 쏠 때를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그래서 제가 로라실드 만든 거랑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요. 내가 있는 그 거리가 일단은 되냐. 그리고 얼마만큼의 이제 그거를 더 줄일 수가 있냐. 그래서 SF11을 하게 되면은 한번 신호를 내보낼 때 신호를 이렇게 여기 보면 심볼당 칩을 4096으로 하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신호를 만들면서 드드드드드 만들어서 보내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전기를 많이 쓰는 거예요, 말 그대로. 멀리 보내긴 하지만. 그리고 많이 못 보내죠. 이게 293 bps죠. 이게 많이 못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거를 찾으셔야 돼요. 최적 암호화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이제 그 RSSI하고 SNR을 보시면서요.
이게 여기에 최적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여기 이 로라 쉴드 스펙인데 뭐 마이너스 130 몇 dBm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133 dBm 정도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RSSR 값을 보시면서 이게 최대값에 가깝게 이제 나온다고 하면 이제 얘가 거의 다 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 보시고 SNR이라고 해서 이제 신호대 잡음비라고 해가지고요. SNR이 이제 양수일 경우에는 이제 신호대 잡음비가 양수값이니까 잡음이 그러면 적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거 보시면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최적된 값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참고해서 하는데 이거는 로라에서 통신할 때 수신 받을 때 RSSI하고 SNR 값이 레지스터의 값이 읽혀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냥 리포팅을 바로 시켜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샘텍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빈센트 뭐 이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SNR은 5dB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RSSI 보면서 맞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로라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서 개런티가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 지역에서 개런티가 된다고 하면은 이걸 보시면서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SF 값을 줄이면 줄일수록 배터리 소모가 줄어들죠. 그리고 TX 파워도 줄이면 줄일수록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통신이 되는 거 먼저 확인한 다음에 잘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팩터 값을 줄이는 거예요. SF 값을 줄이고 TX 파워 값도 줄이고 그래서 이제 로스를 계산해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어그리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세팅해놓고 쓰시는 거예요. 네,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뭐 로라로 해결돼요? 모르겠는데요라고 얘기하거든요. 해봐야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제가 뭐 저희 집 앞에 뭐 선유도 공원도 돌아다니고 지하 주차장 큰 데서도 해보고 하면은 잘 되는데 여기서 잘 됩니다라고 해갖고 그분이 쓰시려고 하는 데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감히 막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로라 실드는 사실 그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만약에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시려고 하면 기본 이제 로라엔 기반의 어떤 걸 쓰시려고 하시면은 게이트웨이 사야 되죠. 네트워크 서버 세팅해야 되죠. 노드는 별로 안 비싸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기본으로 해서 한 뭐 10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깔고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안 돼. 만약에 회사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하셨는데 만약에 안 돼. 그리고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있으면은 저 같아도 누가 얘기하면 한 300만 원 정도 투자하신다고 섣불리 이렇게 그냥 한번 해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거예요. 그냥 같은 스펙의 채널이랑 같은 스펙의 파워 이렇게 적용하고 또 여기 지금 설명 하나 안 했는데 여기다가 그냥 AS128 암호화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기본으로 제가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근데 이걸 이제 엠베드 OS로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5.8 버전으로 만들어 놔서 엠베드 OS는 안에 암 엠베드 TLS라고 하는 게 안에 들어있거든요. 컴포넌트가 있어요. 이제 그 암에서 사가지고 컴포넌트 그 믿을만한 트러스트러블한 컴포넌트를 안에 넣어놔가지고 그거 그냥 이용해가지고 AS128로 암호화를 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맞춰놓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 뭐 완전히 로라웬이랑 동일하진 않지만 채널 세팅하고 SF 세팅하고 파워 세팅하고 암호화 적용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환경에서 되냐 안 되냐.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저희 제품 구매하시는 데는 회사에서 파일럿으로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구매를 하세요. 대학교나 이런 데서 실제 적용 가능하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대규모로 매시브하게 간다고 하면은 로라웬 스펙 적용되어 있는 게이트웨이 까는데 그 전 단계까지 초기 비용이 너무 크니까 그냥 해가지고 커버되는지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저기 박형준이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 팩토리도 해보셨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여기서 처음 들었네요. 저한테 아무 얘기 안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먼저 한번 해보는 그런 용도지 이거를 이제 뭐 이게 알파의 오메가 Z 이거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사실 이제 이런 책을 왜 만들었냐면은 너무 주변에 이제 이거를 다 묶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로라는 사실 이제 지금 보셨던 건 피지컬 레이어 쪽이고 이제 로라웬이라고 하는 거기 이제 소프트웨어 레이어 쪽이고 이제 거기에 연결해가지고 이제 뭐 네트워크 서버라든지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걸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나는 하나도 안 어려운데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분해를 해가지고 어려운 거 내부에다 넣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프로토타이핑 테스트 해보시라는 용도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얘기 드리면 저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가격을 좀 어그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모듈만 RF만 딱 있는 중국 제품에 한 2만 원짜리 중국 제품을 하면 왜 이렇게 비싸 따따부리네 이러면서 막 하는데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렇게 했다 해명글도 쓰고 막 하니까 요즘에는 그런 일이 많이 없으시는데 그런 용도고요.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본인만의 그거 만드시면 돼요. 사실은 하실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닌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조차도 누가 정리하지 않고 그냥 외국자료 참고하라고 얘기하고 개발자들이 그냥 자기만의 그냥 그것만 해가지고 혼자 막 내가 뭐 마스터다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솔직히 저는 되게 싫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정리해가지고 이거 자체를 딱 해서 하게 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로라 실드 가지고 로라 동작시키는데 코드 3줄만 짜면 돼요. 그냥 왜냐면은 C++ 만들었기 때문에 디폴트 값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펌웨어도 기본 값이 다 들어가 있어. 그냥 쓰시면 되는데 잘 써보고자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이그젠플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좀 되니까 좋더라고요. 이제 뭐 인공지능도 붙이고 얼마 전에는 자전거 도난 방지하는 것도 로라로 만드셨죠. 그 이민호 연구원님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는 저도 되게 좀 보람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강의하시는데도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고요. 네네. 네. 네. 네네네. 네네. 네. 어, 네. 그게 그 제품들 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 그러니까 아예 RF만 있는 거, 소프트웨어가 아예 제외되어 있는 거. RF만 있는 거는 그냥 가져와서 900MHz 대역을 쓸 수 있는 SX1276이라고 하는 칩 들어가 있는 RF 사다가 거기에다가 소프트웨어 다 올려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거는. 네. 그 채널을 소프트웨어로 설정할 수 있어요. 칩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로라 칩이 400MHz 쓰는 로라 칩이랑 그러니까 하드웨어 칩이에요. 이건 구분돼 있어요. 400MHz 대역 쓰는 로라 칩이랑 900MHz 대역이랑 800MHz 대역 같이 쓰는 칩이 그거는 칩이 분리가 돼 있고 이 800에서 900MHz 대역 쓰는 칩이 좀 더 가격이 비쌉니다. 이 칩은 돼 있는 여기 안에 들어가는 채널 대역폭 있잖아요. 8개 채널. 이런 거는 프로그래머블한 주파수 대역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코딩을 할 수가 있고 저도 코딩해서 우리나라 스펙을 넣은 거예요. 그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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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냥 그렇게만 해봤어요. 그냥 공원에 나가서 공원에 좀 높은데 저희 아이들이 노트북 갖다가 옆에다 이거 놔두고 저는 이제 하나 배터리로 들고 돌아다니는 뭐 이런 정도 그런 테스트 해봤고, 그러니까는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사실 개런티하는 건 되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제가 아예 안 드려요. 그러니까 그냥 직접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지 평가해 보시는 거는 해보시는 사람의 몫이지. 그걸 이제 어느 분의 경험에 의거해서 하시려고 하시면은 실패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얘기했는데 다 잘 돼, 대표적인 거짓말이 이거잖아요. 다 잘 된다고. 이거 쓰시면 좋다고. 그리고 이제 뭐 좀 약간 좀 세밀하게 보시는 분들은 그거 아실 거예요. 로라를 가지고 누가 이렇게 판매할 때 스펙에 보시면은요, 최대 거리 뭐 20km 이런 식으로 써 있지 보증 거리 없습니다. 스펙 보시면 알잖아요. 최대 거리 10km, 최대 거리 20km. 그거는 최대 거리 20km니까 이거는 1km가 나올 수도 있고 몇백 미터가 나올 수도 있고 사실 그런 거라서. 근데 사실은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계열지 나갔을 때 특성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는 뭐 형주 씨도 솔직히 10km는 그거는 좀 그 10km 만약에 그 이상 뽑아내려고 하시면은요, 이런 안테나 있어요. 안테나 하나에 100만 원짜리 뭐 이런 거 달고 250.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좀 약간 어폐가 있는 얘기가 뭐냐면 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보내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걔가 이렇게 커도 상대방도 그렇게 세게 쏴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하고 가는데 이거 우왕 하고 이거 가도 서로 대화를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한 사람의 목소리가 큰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작으면 안 들릴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이트웨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부 다 커버리지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세게 쏘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결국은 노드 대 노드로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게 결국은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 서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음. 네. 네. 근데 저는 로라 가지고 집에서 이제 해봤는데 로라 가지고는 뭐 집에서는 아파트 집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런 사각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고요. 그냥 막 이런 테스트도 해봤어. 이제 뭐 녹음이 되고 있긴 한 사실 이런 거 해봤어요. 그냥 아파트에서 저희 집 2층에 뭐 옥상에다가 하나 놓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건 일반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래에서 위로도 되게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서 한 18층 이상이 되는 걸 그것도 확인해 봤는데 이거 됩니다라고 얘기 못 드립니다. 그거는 근데 이건 하나는 알아놓으셔야 돼요. 로라가 되게 특성이 좋은데 한 사람이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통신이 끊깁니다.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 2층인데 18층 아까 이상 통신이 됐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2층에다가 베란다에다 하나 연결을 해놓고 제가 들고 그 아파트의 계단으로 해서 지하로 해서 들어가서 문을 딱 철문을 딱 닫았어요. 네, 통신이 안 되더라고요. 네, 네. 아 근데 사실은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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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네. 네네. 그 바로 이제 그라운드의 그 900Hz 전파가 쓱한과 동시에 샹 하고 신기하게 위에서 그렇게 됐던 애가 지하에 딱 들어가니까 마치 무슨 네 되게 저는 네 그거는 그래서 얘기를 해드려요. 아 지하랑 연결된 데는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아예 그러면은 외부로 안테나를 뽑아놓고 쓰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이제 로라만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요 메시 네트워크랑 또 같이 연결하고 이런 좀 핸드오버 그런 기술들이 좀 더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메시도 포기하면 안 되고 로라 같이 이제 원거리로 그 스타 네트워크 방식에서 원거리로 나가는 이런 네트워크 방식들 뭐 이런 것들 사물 인터넷에 각각의 다 그런 좀 각각의 특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아까 보신 것처럼 하나 가지고 어떤 몰빵되는 모델 가지고 하시면은 문제 해결은 쉽지 않으실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의외로 이제 이런 정보나 이런 게 잘 공유가 안 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 정보 공유하고 사실 칭찬 많이 받았어요. 되게 되게 막 영어 문서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막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던 부분이 좀 가려운데 좀 효자손으로 긁어준 느낌이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네, 뭐 자랑은 아니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출처나 이런 거 다 넣어놨으니까 실제 이제 그 전파법이라든지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리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관련해서 해서 자신만의 그런 메이킹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이제 특정 벤더나 이런 데 사실 의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그래서 이게 끝입니다. 여기 뭐 이론은 사실 이게 끝이에요. 되게 뭐 그 앞에 많이 들어있는 얘기들 다 제외하고요. 그래서 채널 그 주파수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채널당 사용할 수 있는 파워의 색이 달라지죠. SF 값 7부터 12까지 있는 거 그리고 암호화는 필수예요. 암호화는 절대 뭐 대충 뭐 안 하니까 뭐 여기 안에서도 암호화 안 걸잖아요. 난리 납니다. 네. 암호화 안 걸면은 암호화 걸어놔야지 상대방이 들어오는 데이터 쓰레기니까 버릴 거 아니에요. 암호화 꼭 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RSSI하고 SNR 이건 상식입니다. 이거는 RSSI하고 SNR RSSI 저기 학생분 여학생분 RSSI가 어디 사용될 것 같아요? 네, 미소 날리시지 마시고 네, 그 RSSI는요 그냥 보시면은 핸드폰에 보면 이렇게 안테나 뜨잖아요. 인디케이터 이게 RSSI예요. 네. 저희는 너무나 가까이 있는 거죠. 핸드폰에 그러니까 안테나가 5칸에서 뭐 100칸으로 떨어지면 감도가 안 좋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그냥 값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실제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실 통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뭐 아시겠지만 통신은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건 사실은 기본적인 내용의 설정이잖아요. 설정 정확하게 할 줄 아시고 샌드하고 리시브만 하시면 사실 통신은 끝이에요. 하드웨어 끝이에요. 근데 그거 이상이 없어요. 그 위에 뭐 어떻게 하는데 뭐 거기다가 뭐 코앱을 쓰고 뭐 LWM2M을 사용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뭐 어디 뭐 MQTT를 돌리고 이거는 소프트웨어 영역 그 위에 이제 그거를 잘 하기 위한 그런 영역이지
통신이라고 하는 통신쟁이들이 하는 얘기는요. 설정하고 송신하고 수신 그리고 핑퐁. 얘가 핑 했을 때 상대방이 핑 받고 퐁 주고 핑퐁 핑퐁만 되면 끝이고요. 외국 애들이 해놓은 소스코드 보시면은요. 셋업이랑 핑퐁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로라야 놀자에 관련된 기터브의 예제가 맞냐면은 사실 그렇게만 하고 끝낼 수 있는데 하면서 이제 요구사항을 많이 받았어요. 아, GPS 좀 로라가 좀 받아보시면 뭐 GPS 라이브러리에서 그 위도경 녹값 여기다가 송신에다가 좀 넣어가지고 제가 드리면은 좀 더 빨라지실 거 아니에요. 뭐 그것도 있고 뭐 브로드캐스팅 해갖고 RGB LED 동시에 제어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실제 만들려고 하면 시간 좀 걸리니까 그런 거 그냥 빨리 해보시라고 그냥 다 드리는 목적이고요. 실제로는 그 밑에 샌드 리시브 들어가 있는 게 끝이고 한 가지 더 추가가 된다고 하면 오늘 여기서 이제 그 박형준님이 패킷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하실 거예요. 패킷이 필요해요. 주소랑 구분자랑 데이터 정도는 있어야지 왔을 때 이 주소가 난지 아닌지 확인을 해가지고 내 거면 처리하고 아니면 버리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위에 이제 소프트웨어의 개념이 들어가긴 하는데 딥하게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딥하게를 제가 사실 다룰 필요가 없고 딥하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토콜 만들고 뭐 패킷 만들고 막 화려하게 만드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밑에만 뚫어주면은 사실 위에는 뭐 제가 보면 날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사실 그래서 뚫어놓은 거고요. 그 이상 뭐 제가 할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여기까지 그 로라 관련되어 있는 기본 내용은 원래 박형준님이 하시려고 하셨는데요. 제가 앞에 있으니까 네. 제가 앞에 있고 또 네. 그래도 네. 한마디 네. 제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또 질문사항 혹시 있으십니까? 로라가 궁금해서 오신 저기 선생님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네. 아 로라 여자 이름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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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네네 맞습니다. 예, 로라. 네네. 그러니까 로라라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름 그러니까 뭐 롱레인지에서 이게 L이 나왔는데 그래서 네. 그래도 되게 좀 친근감 있잖아요. 그 해외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쪽에서 나왔잖아요. 유럽 쪽에서.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로라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여자친구 이름이 아닌 건 네. 그 저기 여하고 분들도 이제 로라는 이제 아시게 됐죠? 사물 인터넷 로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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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화학과라고 하셨잖아요. 분리해서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을 게 저한테 최근에 오신 분은 화학과 출신의 박사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화학 이제 막 그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있는 이런 케미컬한 정보들 막 가져오잖아요.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고요. 분석은 저보다 훨씬 잘하시겠죠? 화학적인 거 분석하시는 건? 저는 이제 그 전공자가 아니까 분석을 해서 거기에다가 AI 적용해가지고 예측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공기질 어떻게 나빠질 거니까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요. 여기에 관련된 디바이스 관련된 기술들, 분석, 예측 알고리즘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하는 게 나랑 동떨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이제 비즈니스나 서비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그분이랑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훨씬 그 분야 전문적이에요. 굉장히 날카롭게 보시더라고요. 센서에 이런 나오는 수치값이나 이런 거 비교하고 실제 이제 온도랑 습도 저희가 재긴 하는데 이거가 실제 여기 어떻게 이 팩터가 연결이 되는지 근데 제가 100% 알아듣지 못해요. 왜 다 영어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 여자분이세요. 게다가 30대 초반에 박사 캐나다 제 페이스북 보시면 얼마 전에 제가 만난 그분이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분리해서 보시면 옆에 같이 계신 그 컴퓨터를 하시는 그분이랑 친하게 하시면은 그 전공으로 가지고 계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이제 이런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시는 분들보다 훨씬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게다가 요즘에 공기질이라든지 되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그분 제가 한번 초빙할 때 한번 이번에 원래 지난주에 한번 제가 와달라고 했는데 국내 미팅이 잡혀 있어가지고 하는데 그런 거니까 어떤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서 있는 것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뭐 네, 이거랑 이거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돈을 많이 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전문적인 분야로. 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고요. 네, 마이크를 이제 다시 네, 박영준님한테 다시 넘기도록 할게요. 좀 너무 길게 얘기했나요?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 좀만 더 진행을 하고 잠깐 쉴 건데 제가 책 저자님께서 앞에 있는데 이 책을 제가 설명을 드린다라는 게 조금 제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설명을 대신 드렸고요. 전에 이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잠깐 생각을 해본 게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질문 주신 게 그 빨간색 로라 실드가 시중 2만 원에 파는 게 있어요. 그게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거는 좀 더 가격이 있고 중국에서 판매한다는 게 조금 값싼 보드가 하나가 있긴 있어요. 로라 실드라고. 빨간색의 그 보드가 하나 있는데 가격은 아마 2만 원대일 거고 그거 주파수는 아마 860MHz를 쓰는 게 맞아요. 제가 네네. 아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선에선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연구생 하고 있는 석사는 제가 자연어 처리랑 머신러닝 쪽이지만 제가 학부 연구생 할 때는 제가 학부 연구생 분야는 사실 이동통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봤는데 우선 결과론 쪽은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라 얼라이언스가 제공하는 920MHz를 여기 서울이나 우리 한국에서 쓰라는 건 권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920MHz를 내가 한국에서 해보니까 이 주파수가 잘 되는 것 같고 어차피 860MHz도 비면허 대역이에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쓰는 것도 860MHz도 비면허 대역인데 4초 이상 송신만 안 하고 그러니까 그 통신 주기가 5ms만 지키면은 그거는 불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860MHz짜리 빨간 보드로 제가 1년 반 동안 스마트 팩토링을 참여를 한 건데 사실 실패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처럼 펌웨어도 없고 초기값 설정도 다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지금 말하는 용어로는 SDN이라고 소프트웨어 디벨롭디드 이제 네트워크 해서 이제 모든 네트워크 TCP, UDP부터 시작해서 링크까지 다 C로 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건데 제가 그래서 거기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가 기본이고 그 위에 아두이노 실드를 올려서 그 빨간색 로라 실드를 얹혀요. 그러니까 애초에 아두이노가 기반판이 아니라 라즈베리 파이로 모든 네트워크를 다 짜는 건데 우선 실패는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못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제가 1년 반 동안 한 세팅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로라 실드 기본 세팅 3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졸업 논문 마지막 주제를 이걸로 선택을 했었고 두 번째로 그 지하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내용도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그거는 조금 그거였어요. 원래 네트워크 쪽으로 말을 하면은 지하철 안에서도 핸드폰 대는 게 비이상적인 행동이에요. 원래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중계기를 꼽으셔야 돼요. 로라도 똑같이. 그러니까 지하랑 연결되는 중계기를 꼽아야 되는. 보통 조금 지하에 있는 술집을 가보면 뭐 안테나가 하나 꽂혀 있어서 밖으로 나가는 신호기가 있듯이 로라도 그러면 되더라고. 이제 그런 거랑 기억이 안 나서 제가 기억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쉬고 3시 넘어서 제가 이제 다음으로 예제 코드 진행을 할게요. 조금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까지 해서 AI 스피커 토요일 만들었고, 스피커 만들어서 위모스 보드로 서버 세팅하고 웹 서버 띄워서 이제 오늘자로 로라 통신 끝나고 이제 모터 제어하는 것까지 외부에서는 외부로 들어오면 되고요. 내부에서는 스피커를 쓰면 되게끔 저도 집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활용을 하시면,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건 이렇게 환경망을 구성을 하는 거니까 지금 꼭 전등을 끈다, 뭐 스위치를 누른다라고 너무 강박을 안 가지시고 생각을 해주시고 다양한 데 만약 발전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끝마치겠고요. 다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